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약 3시간 정도 오전 시간 할애해 주시는 이 바이오 기업 해외 진출 역량 강화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한국바이오협회 미래성장 부문장으로 있는 황주리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접속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바이오기업 해외 진출 역량 강화 세미나는 올해 초 한국바이오협회가 출범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인 글로벌 밍글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및 실무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기획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무려 한 350여 명께서 사전 등록을 신청하셨고, 그 어느 때보다 그 신청뿐만 아니라 사전 등록하실 때 질문들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해외, 특히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이 뜨거운 열망과 관심을 한 번 더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한국 바이오 산업이 이러한 주제로 국내외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하실 때 받은 질문들은 저희가 앞으로 이어질 강연자들의 발표 자료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했으니 참고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프로그램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신약 바이오 업체인 제노스코의 고종성 대표님과 보스턴 대학교 퀘스트룸 경영대학의 김종성 교수님을 모시고 약 45분간 국내 기업 해외 진출 성공 열쇠라는 주제로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 이후 법무법인 시들리의 분야별 파트너 변호사들이 미국 내 의약품 출시 가이드라인, 미국 임상시험에 적합한 CRO 선택, 그리고 법무법인 화우의 강성훈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협상 및 기밀 유지 협약 체결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의 미국 혁신신약연구소 설립 3년차 경험담을 마지막으로 세미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제 해외에 알맞은 파트너 선정, FDA 승인 및 절차, 그리고 CRO 선택과 협상 방법, 그리고 성공 기업의 경험담까지 저희가 최대한 해외 진출의 A to Z를 다루는 세미나들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어느 정도 가려운 부분들을 다 긁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그램은 국내 기업 해외 진출 성공 열쇠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담은 바이오테크, 그러니까 기술 기반의 기업의 해외 진출을 하면서 경험하셨던 애로사항과 고민을 어떻게 하면 나누고 또 덜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네, 기술 경영 그리고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서 아마도 가장 좋은 조언을 해주실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 스튜디오의 제 옆에 자리에 계신 김종성 교수님께서는 현재 미국 보스턴 대학교 퀘스트룸 경영대학에서 생산관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혁신관리 등을 강의하고 계시며 지난 30여 년 동안 글로벌 기업의 생산 전략과 혁신 전략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등의 여러 기업들의 경영 자문 그리고 강의를 이어오고 계시고 현재는 보스턴 캠브리지 지역의 바이오 생태계 연구를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혁신 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자리에 계신 고종성 박사님께서는 2008년에 설립한 제노스코라는 바이오 기업의 대표님이시고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돼버렸죠.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 또는 레클라자 물질의 발굴을 하신 장 본인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미국에 일찌감치 진출한 기업의 대표님으로서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많은 질문들을 소화해야 하는 터라 바로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대담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이고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입니다. 해외 진출이 왜 필요한가, 꼭 해야 하는가, 상당히 브로드한 질문이라서 제가 조금 브레이크다운 해보자면 아마도 벤처 기업 중에서도 얼리 스테이지랑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된 스테이지의 기업들이 진출 방법이 다를 텐데 그거 중점적으로 해서 두 분 말씀해 주세요. 먼저 김종성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 질문 정말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이 질문은 모든 바이오 기업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얼리 스테이지 기업도 그렇고 중견기업, 대기업도 그렇고 글로벌 산업인 바이오 산업에서 글로벌 진출, 특히 해외 진출은 기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스트래티지 중에 하죠.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은 대체로 두 가지 이유에서 글로벌 진출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시장이죠. 글로벌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훨씬 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른 산업에서는 이걸 보고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프로덕션 리소스. 근데 바이오 기업들도 기술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걸 자원을 찾아서 해외 진출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이 우리가 왜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가를 마켓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리소스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해외 진출을 일찌감치 이루신 제노스코의 고종성 대표님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실전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고 박사님.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 한국과에게 세미나를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떨리네요. 글쎄요, 제가 두 가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차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시장 개발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전 세계의 한 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특허의학 시장은 또 규제 산업이라 상당히 현지 저것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전 세계 한 31%가 이게 미국 시장인데 물론 EU와 일본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특히 이노베이션에 시작되는 신약은 사실은 브랜드 신약은 한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맨 니드가 큰 것에 대한 그 시장 포션은 더 커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진출하지 않고서는 세계적인 약이 될 수 없고 또 미국이 또 모든 거에 이제 스탠다드 표준화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듯이 그거를 우리가 검증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켓은 결국은 규제기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미국을 명확하게 시장 두리분도 될 수 있고 문제는 우리가 뭐 가끔씩 하다 뭐 농담삼아 골프 얘기도 합니다. 드라이버는 첫째 목표를 잘 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퍼팅은 이제 결국 이제 걷어들이는 거란 말이죠. 중간에 뭐 과정은 있지만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소위 잘못하면 타겟 선정이나 모델러티 선정을 잘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3,000% 빠지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접근성 우리가 이노베이션 접근성이 있는 그러한 그 트랜스퍼런스 리서치와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자가 많은 소위 미국이야말로 어떤 그 디스커버리 드리븐 일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나중에 뭐 드라이브 뭐 저기 뭐였죠 뭐 아이언 치고 뭐 하는 거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교류를 통해서 수정받고 교정받고 그래서 큰 세컨 오비가 나지 않고 또 저기 온글이 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고정할 수 있는 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특히 그걸 글로벌 시장의 소위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이 이게 미국이 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보스턴이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려면 규제와 표준화와 그다음에 소위 시작을 잘 할 수 있는 미국 진출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진출이 중요하다는 걸로 벌써 이제 글로벌 진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적에 대한 말씀을 벌써 많이 나눠주셨죠. 미국 시장은 특히 제가 이 여러 나라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돌아다녀 보면서 두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에게 큰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첫 번째
어분던스죠. 시장 사이즈도 크고 리소스도 많고 해서 어분던스, 그러니까 많은 리소스와 시장이 있으니 기회를 찾기 좋고, 특히 미국 시장의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오픈리스입니다. 많은 것들이 다 트랜스페어런트하게 얼려져 있고 기업들도 기업의 정보나 규제의 정보나 그런 것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분던스와 오픈리스가 미국 시장을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해준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다음 질문은 미국 중에서도 그러면 왜 보스턴인가? 고정성 박사님이 1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진출하셨을 때 찾으신 곳도 보스턴이고, 지금도 우리 세미나에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보스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보스턴은 이런 곳이다. 그래서 왜 보스턴이 좋은가? 보스턴에 대해서 그 미국 시장 중에서도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보스턴이 주는 매력이라든가 장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종성님, 고종성 박사님, 왜 보스턴을 가셨어요? 저는 사실은 추운 데를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벨트만 유학을 다녔는데, 운명이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사실은 2008년도는 사실은 우리가 패턴트 클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바이오텍 상황이 아주 최악이었죠. 특히 자본에 의존한 바이오텍은 특히 더 했고, 당시 캘리포니아나 샌디에고나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는 재정적으로 이 스타일이 좀 그냥 확 쓰는 스타일이고, 보스턴 지역은 아무래도 동부에서 파이낸셜 런어웨이도 좀 잘 지켜가면서 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게 보니까 2003년 우리가 지노믹 유전체 밝혀진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은 결국은 트랜스레이션을 잊혀치면서 퍼스널 메디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텐서트 오브 이노베이션, 그게 또 그 큐뮬레이티브 이노베이션에 대한 니드가 큰 우리 그 바이오텍 산업은 반드시 그런 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또 공항에서 가깝잖아요. 이게 15분 단거리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번개 미팅도 되는 데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대로 어번던스가 있는데 거기에 커넥티비티가 좋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리질런스, 소위 말해서 그런 측면이 그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이 매사추세츠 보스턴이. 그런 측면에서 언젠가는 이게 오히려 이럴 때 향후에 보스턴 지역은 완전히 부상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했죠. 그래서 트로이 목마처럼 이제 가서 이럴 때 우리가 우리가 가성비 좋게 좀 연구를 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소위 말해서 연구를 들하니 언젠가는 값어치 있는 개발 후보 발굴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좋은 그 찬스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하여튼 사실 타이밍하고 그 기회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타이밍입니다. 지금도. 네. 새로운 모델도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백신도 그렇고. 네, 교수님. 근데 물론 unmet needs가 그리고 시장 폭이 넓어진다고도 말씀해 주셨고, 물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abundance 그리고 connectivity, resilience 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31%를 차지하는 시장이라고 하셨고, 또 land of opportunity가 미국인 건 알겠습니다만 많이 보면 이제 레드오션인 것 같아요. 경쟁이 그만큼 또 치열하고 심사도 까다롭고, 근데 그 추가 비용이나 시간을 노력을 거기에 더 소요해서 진출할 만큼 정말 매력적인 시장인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Why not Europe, but US?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선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주 그것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Why not Europe? 유럽보다 미국이 좋은 점이 뭐가? 유럽은 아직도 유러피안 유니언이라는 시스템이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나라마다 규제들이 다르고 성향들이 다르고 습성들이 다르고 기업들이 다르고 그래서 접근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저 그 큰 시장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체성으로 돼 있는 거죠. 이런 일체성이라는 것들이 우리 조그만 기업들이 이 진출을 하는데 필요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죠. 우리가 갖고 있는 리소스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다른 환경에 가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스케일 오브 efficiency of scale이 이게 주어지는 미국 시장이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 준다고 하죠. 물론 규제가 까다로운데 미국의 규제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미국의 규제는 굉장히 트랜스페런트하게 많이 오픈되어 있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숨겨진 규제를 쫓아서 걱정할 그런 거는 없고 미국의 규제는 다 알려져 있고 특히 이제 미국에는 전 세계의 바이오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컬렉티브 익스피리언스가 쌓여서 인포메이션이나 날리지가 많이 어베일러블한 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고정성 박사님이 보스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보스턴은 특히 이 이노베이션의 중요한 이 특성 중에 하나인 클러스터라는 게 형성이 돼 있죠. 지역적으로 굉장히 조그만 곳에 사이언스라든가 스타트업을 한다든가 병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빅 글로벌 파마 회사들인가 그런 사람들이 모두 조그만 지역에 몰려서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고종성 박사님이 그 유명한 화학 이론을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그거 보고 컬리전 프리퀀시라고 하던가요? 이 컬리전 프리퀀시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종성 박사님. 네. 이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게 미국이 왜 또 이러냐면 이게 사실 이제 이게 신약이나 뭐 이 바이오텍은 고가이기 때문에 프라이싱이 문제입니다. 이게 프라이싱을 가장 덜 레귤레이션하는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신약은 미국에서 해야지 약가를 제대로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여기서 출시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스피릿을 한번 갔어야 되고 컬리전 프리퀀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뭐 VC, 뭐 그다음에 사이언스, 그다음에 어떤 뭐랄까 비즈니스 프로모션 이런 것이 이게 아주 쉽게 잘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야지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사실 옛날에 저기 철문시장 청계천 철문시장 같은 업종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모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컬리전 프리퀀시라는 게 거기에 필요한 구성 요소가 아주 그대로 커넥션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잘 커넥션해야지 우리가 소위 스케일 오브 에코노미 오브 스케일보다는 뭔가 스케일 오브 아이디어가 이렇게 하려면 자꾸 아이디어를 서로 맞부딪혀 가지고 검증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한 결과가 결국은 스탠다드 돼서 우리가 매사추세츠가 사실은 작년에 IPO에 32%를 차지합니다. VC 투자의 40%, 5.7빌리언. 그만큼 이 프리퀀스를 엄청나게 우리한테 이 환경이 준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사이언스는 갑론을박하면서 프리퀀스 하면서 교정받고 거기서 이노베이션 나서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서 진짜 값어치 있는 약을 만들어야지 글로벌 컴피티션이 있는 거죠. 네, 말씀 잘 드렸습니다. 그 collision frequency와 economy of scale을 다 가진 그 지역으로 이제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접속해서 듣고 있거든요. 이제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하여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사항을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경영적인 측면으로 말씀해 주세요. 뭐 매체 인터뷰하신 것들 보니까 뭐 베스트 1, 2, 3 해갖고 잘 정리해 주셨는데 네, 우선시해야 되는 사항들 좀 안내해 주세요. 이런 큰 글로벌 진출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나 경영학에서는 이런 말을 쓰죠.
you have to have strategy and goal. 그렇죠. 스트래티지하고 고울이라는 것들을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생각을 해 막연히 가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가니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가는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마켓 오퍼튜니티를 찾아서 BD 오퍼튜니티를 찾아서 엑시트 오퍼튜니티를 찾아서 글로벌 시장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의 포트폴리오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 어떤 장애가 있어서 그 해결책을 찾거나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그 이 목적이나 전략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진출을 하는 방법론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고정성 박사님이 2008년에 9년에 그때 미국으로 가셨을 때 분명히 이 목적은 이 사이언스나 개발 쪽의 목적이 있어서 갔을 것입니다. 그 개발이나 그런 목적을 하자면은 고정성 박사님은 글로벌 진출해서 제일 많이 하신 활동이 자기 랩에서 일을 하신 것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그 동네에 있는 사이언티스트를 만나고 그 동네에 있는 언맨 니즈를 찾아서 의사들을 만나고 그 동네에 있는 인베스터나 그런 커뮤니티를 찾아서 소위 말해서 이 이노베이션 오퍼튜니티를 찾아서 나간 것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대기업이든 아니면 스타트업들이든 글로벌 진출, 미국 진출, 특히 보스턴 진출을 위해서 이 제일 먼저 하는 priority of objective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베이트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스트레이티지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 인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언적으로 스트래티지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실행을 하지 않으면 혁신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위 미국은 좋은 인재들이 사실은 이 소위 스몰 컴퍼니 업사이드를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필요한 인재가 돈만 우리가 이게 제대로 월급만 주면 샐러리만 주면 필요한 인재 언제든지 어번던스이기 때문에 구합니다. 아마 이 오름도 그럴 텐데 우리가 그 당시에 최고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맞는 인재를 언제든지 테일러 메이드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실행이 안 되면 아무리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임플리먼트가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스피드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이노베이션은 우리가 연구에 부차적인 이슈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시약이라든가 기기라든가 아니면 아이디어가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우리가 다 이게 우리 보스턴 같은 경우도 시약 창고잖아요. 전부 그냥 하루만 오고 한국에서는 뭐 하나 하면 일주일 하면 그 실험 하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샀네. 이렇게 되는 것은 인건비가 이 50% 100% 더 준다고 해서 그거보다 더 많은 우리가 개인을 하면 여기를 와야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인건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낼 수 있는 그게 더 값지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네, 이제 목적별로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진출 전략의 단계별로 포트폴리오 단계별로 나눌 때 적절한 기간과 적정 예산 책정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자금 조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해 주시죠. 이 글로벌 진출이 이제 기업마다 다 이 환경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다음에 역량도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플래닝을 하고 버제팅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참 일반적으로 들려드릴 수 있는 어드바이스는 참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정성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 일치점이 있다면은 오랫동안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해오면서 이 점선면이라는 컨셉트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랜드 픽처를 만들어서 그랜드 픽처를 어떻게 채워갈까를 생각을 하면은 정말 발을 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특히 이노베이티브한 글로벌 진출을 시작할 때
점선면의 정신으로 시작을 해라. 그래서 조그만 프로젝트, 조그만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우선 성큼 한번 해보고, 이게 무슨 뭐 어디 학회에 참가하든지 아니면 무슨 세션에 초대를 받아서 스피커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스피커로 나가 스스로를 자원해서 어느 미팅에 참가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점 단계의 것이겠죠. 그러다 보면 그 점을 이끌어주는 서로 프로세스라는 게 있죠. 누가 이런 걸 초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해 좋고, 그러니까 점을 이룰 때 프로세스가 생기고 그게 이제 선이라는 게 생기죠. 선을 알게 되면은 시스템을 알게 됩니다. 이 동네에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좋은 발견, 쉽게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구나 하는 프로세스를 알게 되고, 그런 점선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전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이제 미국 진출이라든가 보스턴 진출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픽처를 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모자란 것은 이런 거고 이런 걸 채워나겠다 해서 면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고종성 교수님이 요 최근에 점선면을 더 나가서 거기다가 구를 붙이셨다고 하는데, 이 익스텐디드 점선면을 조금 더 우리 또 비전을 더 크게 말씀해 보시죠, 고 박사님. 구라는 구라고 하는 것은 파이널 프로덕트죠. 페이션스 프로스트의 전부를 시작해서 마지막 진짜 이 형성화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이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점을 찍을 때는 뭐 우리가 어번던스한 여러 가지 사이언티픽 파인딩이 이제 소스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막판에 가서는 사실은 멋진 굴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얼리 디스커버리에 좀 소위 말해서 전략으로 하실 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거는 소위 말해서 이노베이션이 풀이 많은 데서 와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점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프로세스는 이제 우리가 좀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굴을 만들려면은 진짜 평상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숨어있는 1인치가 갑자기 얻어지지 않는데, 그 차이가 사실은 우리의 실리콘이 99.99%하고 99.99, 0.0001%에 따라서 가격이 수백 배 차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굴을 이루는 것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는 우리나라 자본이 크니까 요새 아주 뭐 강대국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향후는 그 굴을 더 그냥 많이 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노베이션에서 경쟁력에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안전성 면에서 엄청난 그 소위 경쟁력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그 굴을 미국에서 여러 가지 클리니컬 트라이 임상 개발도 하고 해서 진짜 자기 브랜드, 뭐 오른 브랜드, 제노스코 브랜드, 유한 브랜드, 이런 프로덕트, 삼성 브랜드 이런 프로덕트가 나오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걸 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리 디스커버리에 많이 와서 할 수 있는 거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두 개가 결국 합쳐지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저 얼리 디스커버리에 온 회사들은 대부분 벤처 회사입니다. 용기 있는 젊은 세대들, 역시 제2세 시제가발 그 세대들이 이렇게 용기는 결국은 선물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제도권에 있는 큰 제약회사 이런 분들은 거기서 받아서 이런 걸 받아서 미국에 진짜 여러 가지 적응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임상 그 소위 말해서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을 프로모션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 특히 글로벌 진출 전략, 보스턴 진출 전략을 만들어 가시는데 분명히 스타팅 포인트도 다르고 엔드 포인트도 다르셔서 다들 다양한 모습으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고종성 박사님하고 저하고 보스턴에서 이런 커뮤니티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보스턴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으로서 우리가 보스턴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스턴에는 다른 지역에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보다 더하죠. 특히 이 바이오 쪽에 연구하시는 분, 바이오 쪽에 기업을 하시는 분,
바이오 쪽에 공부를 하시는 학생, 바이오 쪽에 관련된 투자하는 투자사, 거기에 바이오 쪽에 변호사 여러분, 특허 변호사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 분들이 많은 일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짜시거나 하고 이 해외 진출을 위한 고민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점으로서 이런 이 보스턴에 있는 한국 사람들 네트워크에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우리들의 많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정성 박사님이 이 만드신 카빅이라는 모임이 있죠. 그 카빅에 대한 카빅과 카스비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고 박사님. 사실 제가 2008년도에 왔는데 우리 포스닥에 있는 학생들이나 PhD 분들은 이 산업계에 들어가는 게 완전히 뭐 엄청나게 그 모험이고 이게 나 이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해야 되냐는 그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6, 7년 동안 포스닥을 하시는데 이거 가족이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제가 카빅을 만들어서 이 변호사분들 그렇고 뭐 또 임상하시는 분들 다 와서 신약 개발 교육을 한 1년 반 했습니다. 저기 그 당시에 우리 김종 교수님이 그 보스턴 대학 강당도 빌려주시고 브루클라인 강당도 또 의대 분들이 빌려주시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다른 오퍼튜니티가 있다. 사실은 이게 아무리 라이프 사이언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은 이게 산업이 이게 갖춰져야지 이게 계속 교수님도 연구비 받고 뭐 국가도 연구비 받을 거 아닙니까? 세금 받아서 이런 거 좀 소위 컬처를 좀 변화시켰다 이렇게 해왔던 건데 결국은 커넥트 소스 오브 이노베이션을 우리가 커넥트 소스 오브 휴먼 리소스를 좀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릴 때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디너 앤런도 우리 가스비피서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서로 리서치 피지션을 이제 작년서부터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못하지만 결국 우리가 근본적인 밸류를 크리에이션할 수 있는 초기 리서치, 밸류를 에듀케이션하는 어떤 클리니컬 리서치, 또 밸류를 프로모션할 수 있는 우리 BD 이게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한 요소를 다 갖추는 소위 집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카빅을 만들었고요.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프로모션 능력이 없어서 우리 골든벨 사운드 김종규 교수님한테 아마 이제는 본인 차례시라고 이제 좀 봉사하라고 지금 넘겼는데요.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하나 과거에 70년대 실리콘밸리의 그런 초창기 사람들의 것처럼 여기도 바이오텍 밸리가 디노 앤런이 10명에서 점이 모여서 커넥션을 하다 보니까 70명이 되고 80명이 되고 장소가 모자라서 MIT에 가서 우리가 디너 앤런을 하고 그리고 젊은 선진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지금은 뭐 크리스퍼 회사 그다음에 RNA 모더나 이렇게 다 지금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 나중에 향후 K바이오의 완전히 소위 불꽃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뭐 불씨만 있으면 그냥 뭐 우리 민둥산 캘리포니아 다 날아가듯이 우리가 그런 스타일의 어떤 이모셔널한 그런 것이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글로벌 빅 플레이어로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분명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 해외 조력자 및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할 경우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멘토 멘티의 이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는 카빅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경험 있는 선배들이 이런 용기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진출해 있는 기업들 대표님들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파트너 탐색 및 선정 노하우, 이게 뭐 바이어가 될 수도 있고 CRO도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뭐 노하우가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파트너는 아까 말씀드린 어번던스라는 그 단어 때문에 정말 많은 파트너 이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 누가 1등이런가를 따지보들고 누가 내게 제일 맞는가, 내 지금 현재 목적에 누가 제일 맞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그거가 역시 어떻게 생각하면 첫 번째는 정보죠. 누가 이쪽으로 전문인가, 로펌도 큰 로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분야에 내가 하려는 이쪽 분야에 특화된 로펌도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어떤 그 큰 이름난 투자 회사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어떤 특별한 종류의 회사들에게 적정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특히 빅파마 컴퍼니들도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 젊은 스몰 이 이노베이티브 이 바이오텍들을 스카우팅할 때도 어떤 부분을 찾는가, 어떤 분야에 이쪽으로 집중해서 서치를 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초이스들인데 그런 걸 알려면 우선 처음에 우선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서 인포메이션을 쌓고 나에게 적합한 파트너가 누굴까. 그때 이제 이 저희가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보거나 겪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ask question 이게 첫 번째 저희의 조언입니다. 이 우리나라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제일 모자라는 역량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여기저기 물어보는 것을 굉장히 수줍어하시죠. 그리고 물어볼 때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똑같은 질문을 여러 사람한테 하면 각자 대답이 또 자기의 다른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대답이기 때문에 이 자기가 어차피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데 물어보고 어떤 사람이 대답 하나 듣고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이 과학적인 이 기업가들이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많은 질문을 해봐라.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기가 어려우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코리안 아메리칸 바이오 인더스트리 카운슬 카빅이라든가 카스비피에서 활동하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면 우리는 다 봉사각이 아니니까 그런 것에 접근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그다음에 이 고정성 박사님이 파트너를 어떻게 찾으셨는지는 또 고정성 박사님만의 이 또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여기 BD가 워낙 많잖아요. 사실 여기 카스피네에도 우리가 여기 BD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뭐 컬리전 해야 되는데 가장 학문적인 컬리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프로모션의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이죠. 페이퍼,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에 주저없이 우리가 발표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스타팅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있을 때, 우리 요새는 항상 우리가 모노테라피가 아니라 컨비네이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나와 같이 가장 맞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과학이 뭔가, 그걸 우리가 꾸준히 소위 페이퍼 자기 분야에 상당히 우리가 인텐스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러한 것이 모여서 우리가 바이오도 컨퍼런스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게 참 내가 물질을 제일 좀 크게 키우려면 내가를 가져가서 메인 필러로 이게 키울 수 있는 회사냐. 이거 그냥 옆에 놓고서는 그냥 저기 놓고서는 있을 회사냐. 그걸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랄까 강한 추진력이 생기지. 그래서 파트너는 이렇게 좀 잘 정했으면 좋고요.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이것도 사이언티픽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 것 측면에서 사실 우리는 저기 J&J 디노베이션도 많이 갔고요. 노바티스도 많이 갔고요. 엠젠도 많이 갔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많이 갔고요. 여기 소위 머크세라도 많이 갔고 다 왜냐하면 무슨 사이언스에 대해서 논의하려면 여기다 연구소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가면 돼요. 10분 이거 다 5분 내에 여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BD 측면에서도 상당히 보스턴 에어리어가
이게 저기 말씀드렸지만 공항도 가깝고 유럽도 가깝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멜팅 팟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소위 캠브리지나 보스턴의 웹사이트가 두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활동을 하다 보면 엄청난 사람이 만납니다. 사실 웹사이트로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비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어드밴티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출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K바이오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버스턴 지역에 대해서 많이 말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뭐 바이오 기업들이 IPO만 좀 엑sit 구조 중에서도 IPO만 이렇게 좀 대두되었던 경향이 있는데 요즘에는 M&A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런데 미국의 특히 버스턴 지역의 M&A 딜 트렌드는 어떤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있는 거 잘 말씀하세요. 보스턴 사시니까 그 동네 따끈따끈한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면은 여기 뭐 테슬라나 뭐 여러 가지 이 소위 버추얼 컴퍼니들이 다 M&A 대상인데 일반적으로 조금 뭐 젠자임도 M&A 되고 뭐 테슬라도 M&A 되고 많은 그러니까 리서치 베이스로 시작하는 회사들은 주로 이제 서스테이너블하게 그것을 유지하는데 주로 버추얼 컴퍼니들은 목적이 M&A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여기는 약간 테크놀로지 오래된 회사는 약간 좀 오랫동안 M&A보다는 이제 엑시트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그 버추얼 컴퍼니에서 스펙도 보니까 엊그제 2개가 우리 생겼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위 엑시트 M&A니까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바티스 나오는 심장순환계를 누가 개발해야 되는데 노바티스 하기는 좀 벅차고 저기 작고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나와가지고 버추얼 컴퍼니에서 개발해서 임상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M&A 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때 상황에 더 다르겠지만 사실 M&A가 무지하게 중요하죠. 한국도 나중에 이 1세대 바이오텍 대표들 어떻게 할 겁니까 저거. 힘든 거를 2세대가 물려받기 싫어할 거거든요. 향후에는 M&A가 활성화될 거라고 나는 예측합니다. 단언하건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접속해 주신 분들이 다 뭐 해외 진출, 특히 미국 진출에 대한 역량 강화도 있지만 더 뭐 조회수나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은 이유는 고종성 박사님과 김종성 박사님의 그 브랜드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이거 좀 길게 설명해 주세요. 일단 김종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 K2B Therapeutic 그래서 시리즈 A를 이번에 마치셨고 또 그리고 제너스코 지금 대표님으로 계신 고종성 대표님은 제가 매체로 듣기로는 내년 IPO 한국 코스닥 상장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익사이팅해져서 또 한 2시간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보스턴의 바이오 이노베이션 이코시스템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정부기관이나 기업들한테 이제 조언을 하면서 그래서 보스턴에서 와서 과학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지난 한 1년 반 동안 한국에서 오신 과학자님들과 한국의 과학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한국의 과학이 전 세계에 주지 않는 브레이크스루 사이언스가 많은데 그것을 커머셜라이즈해서 신약으로 연결시켜주는 이코시스템이 아직 한국에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학을 보스턴으로 가져와서 보스턴에서 한번 사업화를 빨리 글로벌 스케일과 글로벌 스피드로 한번 해보자 해서 여러분들과 힘을 모으고 의견을 모아서 지난해 12월 31일 날 K2B Therapeutics라는 K는 코리아 K 또 더 나가면 이제 키스트 K고 B는 보스턴이고 그래서
키스트의 사이언스를 보스턴으로 가져와서 테라퓨틱 이노베이티브 테라퓨틱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난 12월 달에 출범을 했고요. 시리즈 A는 그건 우리 황주리 부문장님께서 착각을 하셨는데 시리즈 A를 위해서 필요한 에인젤 투자를 지난달에 $2 밀리언 이제 확보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얼른 이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도 하고 실험실을 구축하고 우리의 과학을 바탕으로 멋있는 테라피우틱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스턴의 유명한 랩 센트럴이라는 이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공간에 저희가 이제 그 회사의 오피스를 열기로 됐으니까 보스턴 오시는 분들은 우리 랩 센트럴에 들어있는 K2B 테라퓨틱스를 찾아주시면은 저희가 가진 경험과 저희가 가진 네트워크를 다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진 꿈과도 같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그걸 만드는데 우리 고종성 박사님이 선배로서 많은 경험과 식견 조언을 해주셔서 가능했던 일이지요. 고종성 박사님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는 사람 도와주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줘야 돼. 이게 그래야지 복이 들어오는데 이 움켜쥐고 있으면 날리지라는 것은 움켜쥐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있는데 이걸 푸는 그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온 지 한 12년, 13년 되는데 지금 이제 한국 기업이 여기 15개나 돼요. 벌써 1500%가 증가합니다. 이 언젠가는 이게 금방 15,000%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라건대는 이제 결국은 이제 좋은 아주 어그레시브하고 진보적인 제2세대들의 창업자들이 와서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결국은 저는 IPO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IPO 하기 전에 보다 더 솔리드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IPO를 늦추더라도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펀딩을 더 해서 아주 파이프라인을 더 구축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IPO를 했을 때 파이낸셜 게인 보다도 어떠한 그 사이언티픽 진보적인 그 신약의 창출의 그러한 개념으로 좀 하려고 해서 내년 IPO보다도 좀 더 우리가 일단 보다 더 많은 좀 자금을 모아서 보다 더 좋은 물질을 확고하게 하는 다음에 IPO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말했지만 진짜 다음 프로젝트의 는 진짜 제노스코 화단에서 활짝 피게 하는 그러한 날까지 제가 헌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위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것이 저희 앞으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리즈 A의 염원이 너무 커서 엔젤 투자 이야기를 한다는 걸 시리즈 A 설립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한테 시리즈 A를 얘기했는데 제가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안 남아서 그 마지막 질문이었을 것 같고요. 오늘 대담은 명성대로 고종성 박사님, 김종성 교수님 모두 다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을 특히 오늘 점선면 그리고 스피어까지 그리고 골프에 또 빗대주신 고종성 대표님께 진짜 비유와 상징을 통한 바이오 기업의 해외 진출 요거를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 더 많고 분명 시청자분들께서도 질문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오늘 시간 관계상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뵙겠습니다. 네.